안녕하세요. ATP 자격증 따기 필기 강의를 진행할 강사 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ATP 자격증이 무엇인지, ATP 자격증의 개요와 필기시험 1과목, 데이터의 이해 부분의 진도를 조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소위 ADP라고 불리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아래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란 데이터의 이해 및 처리 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분석, 시각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프로세스 혁신 및 마케팅 전략 결정 등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이 자격증의 특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고 데이터 분석 자격증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매회 최종 합격률이 3% 미만이죠. 이렇게 따기 어려운 자격증인 만큼 은행, 금융권 등 다양한 기업에서 채용 시 우대하는 자격증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ADP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 이론과 문제풀이를 경험하심으로써 ADP 필기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실 것입니다. 추가로 이번 2024년도부터는 ADP 자격증의 주요 변경점이 생겼는데요. 아래 보시면 시험 횟수가 연 4회에서 연 2회로 시험 횟수가 축소되었고, 이렇게 시험 축소로 인해 기존에는 필기와 실기가 동차 응시가 불가능했었는데, 24년도부터는 필기, 실기, 동차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ADP 필기에서 데이터 시각화 구현 파트의 세부 항목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는 세부 항목에 R 언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24년도부터는 세부 항목에서 R 언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구현 파트에서는 R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저희는 2024년도 ADP 필기를 합격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당연히 필기 시험 준비부터 탄탄히 해야겠죠. 연 2회로 시험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기 시험 준비는 ADP 실기 시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ADP 실기 트렌드가 기초 머신러닝, 통계학 지식을 잘 숙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ADP 필기 시험을 탄탄히 준비하면서 ADP 실기까지 잘 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필기 시험을 준비하며 나오는 개념들을 잘 숙지하시고 다음으로는 서술형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ADP 필기 시험은 각 과목당 과락 점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술형 문항은 과락 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을 포기하시는 수험자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필기 시험은 총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상황에서 20점이나 되는 서술형 문항을 포기하게 된다면 수업자 입장에서는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 서술형 부분은 저희가 꼭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이 서술형 문항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ADP 자격증 개요였고 이제 ADP 시험 1과목 개요를 한번 살펴봅시다. 네, 1과목 데이터에 의해 개요인데요. 표를 보시면 1과목 데이터에 의해 나와 있고 세부 구성 항목에 1번 데이터의 이해, 2번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3번 가치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와 전략 인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각 부분은 저희가 강의하면서 차차 알아가게 되실 것이고 오늘은 첫 번째, 1번 데이터의 이해에 대해 간단히 알아가 보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자료,
또 데이터는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른 객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되어 있죠. 처음에 나왔던 데이터란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데이터란 다른 객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 몸무게와 키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무게와 키는 그 자체로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몸무게 데이터와 키 데이터를 결합해서 저희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BMI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BMI 데이터는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결합해서 나온, 즉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온 새로운 데이터가 되었죠. 이처럼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다른 객체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데이터의 유형에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언어나 문자 등으로 표현된 데이터로 리뷰나 인터뷰, 기상 특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정성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비구조화된 데이터, 즉 미리 정의된 데이터 모델이 없거나 정의된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일정한 구조로 저장하고 검색하고 분석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겠죠. 다음으로 정량적 데이터는 수치, 도형, 기호 등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몸무게, 주가, 온도와 같은 것들을 모두 정량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와 달리 정형 데이터로서 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데이터를 보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성적 데이터와는 달리 데이터 양이 증가하더라도 저장 및 분석이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식 경영의 핵심 이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식 경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할 것은 암묵지와 형식지입니다. 암묵지와 형식지는 폴라니에 의해 구분이 된 개념인데 아래에 보시면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은 지식 경영의 핵심 이슈이다 라는 말 보이시죠? 이처럼 지식 경영은 암묵지와 형식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암묵지와 형식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암묵지는 학습과 체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고 형식지는 문서나 매뉴얼, 비디오, DB 등으로 형상화된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나 학습과 같은 어떠한 개인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 있는 암묵지는 공유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형식지는 저희가 뭐라고 했었죠? 문서나 매뉴얼된 지식. 그러니까 문서화가 되어 있는 지식은 공유하기가 용이하겠죠. 이처럼 암묵지와 형식지가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표 맨 아래에 보시면 지식 경영이란 개인의 암묵지와 형식지가 나선의 형태로 회전하면서 생성, 발전, 전환되는 지식을 토대로 한 경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암묵지와 형식지가 회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암묵지와 형식지의 4단계 지식 전환 모드 표입니다. 이 지식 전환 모드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진행하고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4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정을 앞에서 회전한다는 단어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럼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1단계는 공통화로 암묵지에서 암묵지로의 지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축적된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전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표출하는 이렇게 알려진 지식 노하우를 지식을 받은 사람이 책과 같은 형식지로 표출하는 것으로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지식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고 3단계 연결하는 공유된 책의 내용에 다른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추가함으로써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내면화 단계에서는 만들어진 책이나 교본을 보고 조직의 또 다른 직원들이 암묵적 지식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으로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지식이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 나온 각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 지식 전환 모드의 순서를 외울 때는 네 글자로 공표연내, 즉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내면화의 각 첫 글자를 따서 공표연내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하시기 쉽겠죠. 다음으로는 DIKW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DIKW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각 단어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본 PPT 내용과 같이 개별 데이터 자체로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며 가공 전에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합니다. DIKW 중 I에 해당하는 정보는 데이터의 가공 및 처리 등 데이터 간 상관, 연관 관계 속에서 의미가 도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DIKW 중 K에 해당하는 지식은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DIKW 중 W에 해당하는 지혜는 지식의 축적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창의적인 산물을 의미합니다. DIKW의 정의를 잘 알아두시고요. 아직 각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바로 뒤 PPT인 DIKW 피라미드의 예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DIKW 피라미드인데 데이터, 정보, 지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혜를 얻어내는 과정을 계층 구조로 설명한 피라미드입니다. 제일 아래에 데이터의 예를 보시면 A마트는 100원, B마트는 200원의 연필을 판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마트는 100원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과 B마트는 200원의 연필을 판매한다 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서 두 번째 정복하는 예시를 보시면 A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마트의 연필 가격과 B마트의 연필 가격 간 상관관계를 통해 패턴을 인식한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지식칸의 예시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시를 통해서 상호 연결된 정보 패턴을 이해하여 예측한 결과물, 즉 지식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부분의 예시를 보시면 A마트의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쌀 것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필 가격을 통해서 A마트가 연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는 그럼 연필 말고도 다른 상품들도 B마트보다 A마트가 더 쌀 것이다 라고 판단하죠. 지금 보시면 거기 어떤 곳에도 A마트와 B마트의 연필 가격 말고는 다른 상품 가격 정보가 없는데도 A마트가 B마트보다 연필 가격 정보가 더 싸니까 A마트가 B마트보다 다른 상품들도 쌀 것이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지혜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예시는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예시이니 각 계층별 정의와 예시까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데이터 양의 단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바이트 단위부터 요타바이트까지 총 9개 단계의 바이트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1바이트는 1B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보시면 바이트 단계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이전 바이트 단위의 1024개를 합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표의 첫 번째 줄인 바이트는 두 번째 줄인 킬로바이트가 되려면 1024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킬로바이트가 하나의 메가바이트, 즉 1메가바이트가 되려면 킬로바이트에 1024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한 단위의 바이트가 증가할 때마다 바이트가 2의 10승만큼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 양의 단위의 순서를 외울 때는 각 글자의 첫 글자를 따서 까마귀 타파 엣지 또는 까마귀 타파 엑제요라고 외우시면 순서를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미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래 내용은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의 차이점을 예시로 설명한 것이다. 예시를 통해 적절한 용어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보면 갑원은 A 마트는 100원, B 마트는 200원의 연필을 판매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는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이 데이터가 됩니다. 다음으로 나번을 볼까요? A마트는 연필 가격이 더 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마트의 연필 가격과 B마트의 연필 가격 간 상관관계를 통해 패턴을 인식한 것이죠. 따라서 이는 정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A마트에서 연필을 사야겠다. 네, 이 부분은 A마트의 연필 가격이 B마트의 연필 가격보다 더 싸다는 정보 패턴을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물, 즉 지식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번, A마트의 다른 상품도 B마트보다 저렴할 것이다.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은 다른 상품들에 대한 가격도 각 마트 가격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아이디어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라번은 지혜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양의 크기에 대해 묻고 있는데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까 순서 외웠었죠? 까마귀 타파 엑제요 혹은 까마귀 타파 엣지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페타바이트가 먼저 오고 헥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요타바이트 순으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 가, 라, 다가 됩니다. 네, 그럼 정답 확인하시고요. 미니 문제 풀이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럼 꼭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이번 1차시 강의인 ADP 자격증 개요와 데이터 2의 1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